안녕하세요. 편안한 관절의 동반자 현대유비스병원 관절센터 공윤배입니다. 오늘은 골절이나 관절염 같은 심한 병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고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골다공증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골다공증은 뼈 질량의 감소와 뼈 조직 미세 구조의 변화로 뼈의 취약성이 증가되고 골절되기 쉬운 전신 골격계 질환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TO에서는 폐경 후의 여성과 50세 이상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골밀도 검사상 T 점수가 -2.5 이하인 경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최근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2016년 통계청 자료상에 보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약 13.6%에 이르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초고령 사회에서 주의해야 될 중요한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뼈는 일생 동안 흡수와 재형성을 반복하면서 1년에 대략 10% 정도의 뼈가 교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골 흡수되는데 3주, 골이 다시 형성되는데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이 균형을 잘 이루면 뼈가 튼튼하고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데 노화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형성이 흡수에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 골 밀도가 감소하게 돼서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주로 65세 이상의 여성과 70세 이상의 남성에서 흔하게 생깁니다. 그 이하의 연령이라고 하더라도 저체중이거나 골절이 한번 됐었다거나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보통 체질량 지수가 18.5 미만인 경우를 저체중이라고 하는데요. 날씬하신 분들은 고혈압, 당뇨 같은 대사성 질환이 적게 생기는 반면 지금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골다공증은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습니다. 대신 체격이 있으시고 좀 뚱뚱하신 분들은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성인병이 잘 생기는 반면 골다공증의 위험성은 그만큼 낮기 때문에 무조건 날씬하다고 좋은 건 아니고 뚱뚱하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주변에 보건소나 이동검진 차량 등에서 간이 검사로 골밀도를 측정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정확하진 않아서 만약에 검사를 한 뒤에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보시라는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를 원하시면 검사 장비가 갖추어져 있는 병원을 방문하셔서 덱사라고 하는 검사 장비로 골밀도를 측정하시면 됩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 그냥 누워서 측정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아프거나 어려운 검사는 아닙니다. 네, 골밀도 검사에서 T 점수가 -2.5 이하로 측정되면 골다공증을 진단할 수가 있고 골다공증 치료약이나 주사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보통 치료를 시작하면 약 1년 동안은 재검사 없이 치료를 꾸준히 유지하시다가 1년 뒤에 치료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다시 한번 검사를 시행하시면 됩니다. 골다공증은 뼈의 재생 능력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줄어들어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금방 좋아진다거나 완치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연 상태에서 아무런 치료 없이 그냥 지낼 때 진행되는 골다공증의 속도를 치료를 통해서 늦춰준다거나 현재 골밀도를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효과가 있고요. 단기간적으로는 일시적으로 골밀도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는 꾸준히 검사하고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골다공증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하는 비유법이 있는데요. 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혈압, 당뇨약을 드시면서 평생 약을 먹는다고 혈압이나 당뇨가 완치가 되는 것은 아니듯이 골다공증도 약이나 주사 치료를 하면서 꾸준히 평생 동안 관리를 하셔야 되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세하게는 여성분들과 남성분들이 골다공증이 생기는 원인이 조금 다를 수 있고 치료 약제도 남자에게 쓰는 약과 여자에게 쓰는 약이 좀 나뉘어지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먹는 약과 주사가 있는데요. 먹는 약도 매일매일 먹는 약,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 한 달에 한 번 먹는 약 등으로 다양하고, 주사도 매일매일 맞는 주사부터 1년에 한 번만 맞으면 되는 주사까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먹는 약의 경우에는 주사를 맞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약을 먹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종종 깜빡하고 잊어버리게 되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요. 약을 먹을 때 속이 쓰리다거나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약제 흡수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약을 먹은 뒤 1시간 동안은 눕거나 앉을 수 없이 걸어 다녀야 하는 불편감이 조금 있습니다. 주사의 경우에는 병원 예약 날짜에 맞춰서 나오시기만 하면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간편한데요. 주사 바늘을 찔러야 하기 때문에 가끔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골다공증 치료제 중에 비스포스포네이트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요. 효과가 좋은 만큼 먹는 약과 주사 치료에 널리 쓰이는 약입니다. 하지만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듯이 비스포스포네이트라고 하는 이 약도 턱뼈 괴사나 대퇴골의 비정형 골절이라고 하는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할 것은, 골다공증 치료를 받고 계시다면 치과에서 임플란트나 그 외의 치료를 받으실 때 치과 의사 선생님께 본인이 골다공증 치료 약을 먹고 있다 또는 주사를 맞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치과 의사 선생님께서 치료 스케줄을 변경해 주시거나 골다공증 치료를 받는 병원에 한번 다녀오라고 안내를 해 주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간 비스포스포네이트 약물을 중단한 후에 임플란트를 진행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미 임플란트를 하신 분이라고 하면 전혀 상관은 없고요. 네, 골다공증은 고령화에 의해서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노화 현상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근골격계 강화를 위한 적당한 운동과 칼슘 성분의 음식물을 적절히 잘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칼슘이 많이 들어간 음식으로는 멸치나 깻잎, 케일 등의 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햇볕을 적당히 쬐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세먼지나 자외선 지수가 높은 날을 피한다면 햇빛을 보시는 것이 우리 몸 안에 비타민 D의 생성을 촉진시키고, 이 비타민 D가 뼈를 튼튼하게 해줄 것입니다. 골다공증은 어디 한 군데가 아픈 병이 아니어서 지금까지는 크게 부각되지 않고, 의사들도 어느 과에서 전문적으로 보는 병이라기보다는 정형외과나 내과, 산부인과에서 관심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검사하고 처방하는 영역이었습니다. 제가 정형외과를 하면서 골절로 인해 수술 받으시는 고령의 환자분들을 치료하다 보니 작은 외상인데도 불구하고 큰 골절이 생기는 분들의 대부분이 골다공증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치료하면서 생각했던 점은, 미리미리 골다공증을 치료한다면 골절까지 가지 않고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내원하셔서 골밀도 검사를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뼈에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